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 다우,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주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조정 사이클이 컸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가 개장을 하면은 또다시 널뛰기 장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한 후폭풍이 올 거고, 또 지금 현재 국장 특성상 영끌하고 신용 쓰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개파락이 한번 나오면은 로스컷이라든지 반대매매에 대한 청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더 견인해 줄 수 있는 지금 요소로서 자리를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뭐 올라서 끝났더라도 미장이 한 번씩 이렇게 출렁거리면 국장에 대한 스탠스는 너무 널뛰기가 심하기 때문에 월요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봐서 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는 좀 인정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월 28일 중동 리스크 터지고 나서 사실 뭐 글로벌 증시든 국장이든 상방에 대한 재료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엄청난 변동성에 대한 이러한 스탠스 속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원금을 지키면서 내가 올해 연말까지 돈을 조금 굴리면서 큰 돈을 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마지막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 다를 게 없어요. 4월 10날에는 더 큰 후폭풍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저희도 목표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VIP 회원님들도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다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요일 10시 36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되기엔 너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방에 대한 추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열려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반등을 할 수가 있을 재료가 있을까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사실 상방을 갈 수 있는 재료들이 금리 부분, 아니면은 뭐 고용지표 부분, 경기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지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악재적인 요소들이 많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도 점점 이제는 없어지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한 CPI라든지 PPI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적인 요소인데, 그마저도 전쟁이 지속화가 되면 될수록 너무나도 마이너스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증시든 국장을 보더라도 상방에 대한 재료들은 사실 눈에 띄게 보이진 않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에 대한 컨디션이 어떠한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우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 대한 이탈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하방에 대한 이탈이 심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대한 구간에서 아래에 대한 공간이 너무 커요. 위에 대한 공간보다 아래에 대한 공간이 너무 크죠. 그래서 끽해서 진짜 뭔가 악재가 한 방 딱 터지면 크게 빠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진짜 투자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반도체가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엄청난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엄청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전보다는 아무리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이보다 더 큰 성장세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성은 계속해서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신생 AI 기업들도 줄도산 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줄도산이 나고 있고, 이에 투자하고 있었던 뒤에 사은펀드 애들도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환매 청구로 인한 펀드 런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AI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이거를 완전한 플랫폼으로서
재탈바꿈하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나라는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러한 분위기들이 이미 시장 내에서 영향이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에 대한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산업도 그렇고 추세에 대한 이탈이 너무 가속화하고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가 7,500PT를 갈 거야, 8,000PT를 갈 거야, SK하이닉스가 대부분 뭐 150을 갈 거야, 삼성전자가 뭐 30만 전자를 넘을 거야, 이런 것들만 줄기차게 나오고 있지, 그 누구 하나도 지금 현재에 대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 아니면 현재에 비춰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누구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특히 국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과 디커플링이 가서 무조건적으로 더 올라갈 거야 하는 건 그건 본인들 생각인 거고, 나중에 투매 물량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지금 영끌에서 들어왔던 뭐 33조 원 규모의 정말 신용 매물, 대차 매물들이 진짜 로스컷 당하거나 반대 매매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전보다 더 큰 지옥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제 말이 맞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했을 때는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생각을 할 게 더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투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 지지 않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란과 전쟁과 이 페더럴이라고 하는 긴축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쏠림, 3중 리스크에 대한 긴급 보고서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와 이러한 자료들은 저 주식투자마을 박대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참고하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타임라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2월 28일날 기습을 했고,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면서 호르무즈가 봉쇄가 됐고, 지금은 이제 지상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병이라든지 공수라든지 파병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들이 지금 3주가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선 단순하게 이거를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아,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적인 측면이 충분하게 올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수치인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뭐 지금 비축류가 뭐 계속해서 뽑아지고 뭐 우려가 없을 거야, 국장이 이렇게 잘 가니까, 삼전이 SK하이닉스가 안 떨어지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장기화가 될수록 긴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참 우려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불 근처에서 계속해서 웃돌고 있고, 이게 만약에 110불에서 120불까지 넘어가는 순간에 시나리오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빨리빨리 보면 우리가 볼 건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서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3월 18일 날부터 미국이 1차적으로 오키나와에서 제31 해병 원정대 2,500을 투입을 했고요. 2차에서는 캘리포니아 해병 원정대 2,200명의 군함 3척을 투입을 하면서, 3차적으로는 제82 공수사단 중동 배치 준비를 하면서 지상전에 대한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우려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상전이 정말 투입이 됐다,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너무 자리가 안 좋잖아요. 아니, 지수가 너무 자리가 안 좋잖아요. 나스닥도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방이 더 열려있다. 근데 지상전을 투입을 할 거다, 지상전을 투입할 거다, 미국은 누가 죽었다, 공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이게 더 전쟁이 더 극심해지면은 현 구간 자리에서 더 낙폭이 과대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사실은 시장 내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막 단순하게 막 아이 그럴 일 없을 거야, 이거보다는 코비드 19 터지고 나서 공급망 차질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전조 증상이랑 비슷하다고 전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때도 계단식으로 조금씩 떨어지다가 막판에 트리거로 빡 하니까 서킷 들어왔거든요. 서킷, 다음날 서킷, 다음날 서킷. 그래서 다우 나스닥이 진짜 무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은 사실상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날짜로 미장이 좀 많이 빠져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오피셜 트럼프에서 몇 가지에 대한
뭐 글들이 올랐어요. 타임라인에.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작전에 대한 축소 발언을 조금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게 연막이 아닐까 전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항상 그랬어요. 이런 척 하다가 저런 척 하다가 이런 척 하다가 그냥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고 지금 유가라든지 주가에 대한 진정용 발언이지 않나. 근데 실제적으로 병력은 계속해서 증강을 하고 있으니까 물러설 기미는 없지만 주가라든지 유가는 달래기 하면서 어찌됐든 지상전을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1차, 2차, 3차 때 보는 것처럼 이미 해병 공수사단에 대한 중동 투입에 대한 증이 이 원정대가 너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리 시장을 달래기를 하더라도 팩트는 실제 병력은 증강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페더럴이 금리 인하가 사라지고 인상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 금리는 3.75예요. 3.75. 그리고 물가가 지금 현재 2%대에 대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금리가 이것보다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에 대한 점도표에 대한 전망은 7명 이상이 올해 동결을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멀어진 거예요. 원래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올해는 그냥 계속 금리 동결을 해서 3.75 부근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들이 사실 좀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데이비드 살몬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CEO 같은 경우에는 26년 딜 메이킹 르네상스의 시대다. 그만큼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고 이란 군사 작전 등 외생적 충격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유가가 100불을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되고 있어. 페더럴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기조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때 증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긴축이라고 하면 이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할 텐데 긴축이 그만큼 피를 말려요. 그래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막 계속해서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실상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운이리 같은 JP모건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6년, 27년도 DRAM 공급 부족률을 각각 4.9, 2.5% 전망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15년 이상 동안 가장 심각한 수준이긴 한데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률이 사상 최고치는 한데 이것이 코스피 7500PT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반도체 쏠림이 과도하면 시장에 대한 전체의 변동성이 뭐가 되냐?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서 너무 부족할 거다. 공급 부족에 따라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과도한 전망빛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힘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전망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아셔야 되는 거고 월요일 한국 증시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100불을 돌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입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FED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 올해는 금리에 대한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가 지금 현재 1,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쏠림이 과도하다. 수급이 악화 시에는 폭락 증폭에 대한 리스크가 여기서 발동이 되죠. 서킷이 왜 들어오냐, 뭐 사이드카가 왜 들어오냐, 삼전,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자금이 쏠려 있고 걔네들이 투매 현상이 발생이 되고 코스피가 4%, 5% 내까지 빠져버리면 무조건 사이드카예요. 근데 대부분 삼전, SK하이닉스가 5% 이상 빠지면 코스피는 그 정도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반도체 쏠림이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7500PT에 대한 뜬구름이라고 얘기가 드는 게 반도체 쏠림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코스피 유가증권의 전체 비율의 4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에 대한 매수 쏠림은 너무나도 심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매그니피센트라고 하는 진짜 세븐 여러 가지에 대한 7가지에 대한 기술주들보다 지금 현재 반도체 투톱에 대한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보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투톱에 대한 비중이 40%를 육박한다는 거는 한국 증시의 쏠림이 미국보다 심각한 수준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주들이 미국보다 더 심하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이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내 돈 가지고 그냥 투자를 했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신용과 영끌 빚은 33조 원을 육박하고 거의 40조 원을 육박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 고점에서 신용 매수, 대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 주가가 5에서 10% 조정만 와도 반대 매매 청산이 쏟아지며 폭락을 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개장했네, 개파락으로 시작했네, 투매 물량 쏟아지네, SK하이닉스 3전 5% 이상 더 마이너스 가고, 코스피 밀려서 사이드카 발동해서 이 투자자들 심리가 더 망가져가지고 더 쏟아지면은 실제로 신용 투자자들에 대한 반대 매매 로스크 청산이 나오고 매도 물량이 폭증하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2차 청산, 악순환이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분위기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는 상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알 것 같아. 너도 돈 벌고 싶고 지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의 6000PT를 찍다 하니까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싶어서 뭐 투자금에 끌어와서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몰릴 경우에는 끽하면은 진짜 다 터진다는 거예요. 특히 반대매매 청산 나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장세에서는 다 걸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삼전 SK하이닉스의 자금이 쏠리면서 2차전지, 바이오, 조선은행 등 다른 섹터에 대한 수급이 안 가는 것도 문제야. 이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도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오르는 장이잖아요. 반도체만 오른다. 삼전 SK하이닉스, 뭐 하청업체들, 코스닥 중견기업 업체들만 오른다.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 조선은행 등 다른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골고루 올라가게 되면은 섹터에 대한 순환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급등이 나오고 누가 막 떨어졌을 때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떨어지더라도 또 하방에선 다른 섹터들이 증시를 받쳐주고 또 여기에선 증시가 받쳐주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방어적인 부분, 지수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할 텐데 지금은 다 반도체야. 그러니까 반도체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다 투자를 반도체에서만 하고 다른 섹터로 지금 수급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너무 안 좋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2차전지 자금은 거의 70%가 줄었고 조선, 바이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금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강세장은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도 올라고 쟤도 올라고 쟤도 올라고 쟤도 올라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금융 순환이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반도체만 독식하고 있는 다른 섹터들은 거의 방치 부분이다. 이런 장은 단 하나의 섹터 조정만으로도 전체 지수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사이드카 경험하고 서킷 경험했을 때 알죠. 그냥 삼전 SK하이닉스 빠지면 그냥 무조건 사이드카 서킷 들어오고 다른 업종들도 다 투매 때문에 다 빠진다니까요. 이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조정받고 차익 실현 자금이 나와야 비로소 저평가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니까 현재는 반도체가 아니면 묻지마 상태라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PwC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4년도 6,270억 달러에서 2030년도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이 코스피 단일 시장의 40% 쏠림이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도한 집중은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애널리스트조차도 지금 현재에 대한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장에 대비해서.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보고 오세요.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PER 같은 경우에도 24배밖에 안 해요. 저평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크 리파시스라고 하는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스탠다드 포 500 지수의 내 비중은 7.4%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의 운용 규약상의 허용 한도는 웃도는 수준이다. 펀더멘털이 좋아도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기관들이 매도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주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고점 대비 정체 중, 유가 상승하고 있고 금리 긴축 우려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재점화 시나리오로 성장주 중심 시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못 오르는데 코스피가 7,500까지 가겠나? 그러니까 이건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꿈 깨세요라고 하면 또 너무 사람들에 대한 기분을 잡치게 하는 걸 것 같아서 꿈 깨세요보다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 마을 투자 전략은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를 하고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보였다시피 하방에 대한 이탈이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뭐 기술주를 들어가는 것도 웃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비롯해서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매수하는 것도 웃기고 코스피가 7500PT를 간다라는 뉴스들만 보면 코드숨을 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후 시나리오는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재점화, FED 긴축 유지, 인상 우려감, 경제 침체에 대한 분위기 형성, 반도체 성장주 더 떨어질 거, 올라간 만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이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라는 걸 계속해서 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에 대한 구간들이 이렇고 현재는 이렇다. 근데 국장은 체감적으로 지금 현재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거는 단순하게 시간 차이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고점에 대한 추격 금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신규 매수, 추격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점 매수는 자살 행위다. 조정을 기다려라. 조정 자리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한 투자 청산, 반대 매매 당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하러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신용 썼어, 뭐 어쩌고 했어, 이게 매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화가 해야지 이걸 무조건적으로 이걸로 나는 졸업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전 5만원대에서 신용풀로 쓰고 다 덤벼들었어. 그런 말 안 하지. 근데 지금 현재 구간 20만원 구간에서 신용 쓰고 이거 매수하겠다. 이미 5만원대에서 담은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5만원대에서 지금 수익률이 400% 300% 넘는 애들이 많은데 지가 고점 자리에서 무슨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용대출 쓴 사람들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미 밑에서 담은 애들이 있는데 왜 너가 그 고점에서 왜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있냐.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한 확보는 예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어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방어 섹터로 일부러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방어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경고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공포를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에 대한 공격적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때고 트럼프가 축소 검토라고 말해도 실제 병력은 증강 중이다. 페더럴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에도 시장은 인상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금리 동결에도 시장은 인상 시나리오 반영하기 시작했다. 반도체가 코스피 40% 먹어도 다들 더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터집니다. 방어 태세를 갖추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료 참고만 하세요. 투자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고, 저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VIP 고객님들은 일단 괜찮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재료가 더 크고, 사실은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아무리 변동성 널뛰기 장세가 나오더라도 우리 경험해봤어요. 사이드카 때 서킷 때 우리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종목이
그러한 변동성에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주가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수주에 대한 재료들이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점에서 투자를 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너무 널뛰기가 심하고 너무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에 대한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조금 이제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4월 10날에 또 CPI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고 미국이 또 지상전 투입해가지고 이게 무차별적으로 또 전쟁으로 치달으면 우리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질문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만하고, 회원님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저희 주식투자 마을 채널을 보고 영상을 보셨으면 저희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조금 이러한 피드를 나누든가 좀 전문가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수정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의 리딩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말에도 저는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하단 댓글에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보필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월요일날 단단하게 투자 심리 잡으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